어른이 돼서 친구를 잃는다는 거, 이거 참 마음 아픈 일이죠. 연인하고 헤어지는 것처럼 막 떠들썩하게 티를 내는 것도 아닌데, 조용히, 그리고 아주 깊게 상처로 남잖아요. 오늘 바로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사실 친구랑 멀어지는 게요, 어떨 땐 연인과 헤어지는 것만큼이나,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고통스러울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이 슬픔은 혼자서 사겨야 할 때가 참 많아요. 주변에 막 털어놓기도 애매하고 위로를 받기도 좀 그렇고 정말이지 아주 외로운 종류의 슬픔이죠. 그래서 오늘 이 얘기를 풀어나가기 위해서 한때는 정말 둘도 없었던 두 친구의 이야기를 따라가 볼까 합니다. 이들의 우정이 어떻게 깊어졌고 또 시간이 흐르면서 어떻게 서서히 멀어지게 됐는지 그 과정을 들여다보면 아마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보일 거예요. 아마 많은 분들이 지금 고개를 끄덕이고 계실 것 같아요. 분명 어제까지만 해도 세상 가장 가까운 사이였는데 어느 순간부터 같이 있으면 어색한 침묵만 흐르는 사이가 되어버린 경험. 도대체 우리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대체 왜 이렇게 된 걸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우정의 역설이라고 부를 만한 아주 흥미로운 현상과 마주하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요. 나이가 들수록 친구가 더 간절해지는데 정작 친구 관계를 유지하는 건 왜 점점 더 힘들어지는 걸까 하는 문제예요. 맞아요. 진짜 그렇죠. 살다 보면 힘든 일도 많고 머리 아픈 일도 많아지는데 그럴 때일수록 기댈 수 있는 친구, 내 창피한 과거사까지 다 아는 그런 오랜 친구의 존재가 그 어느 때보다 소중해지잖아요. 그 필요성은 오히려 점점 더 커지는 거죠. 자, 지금 보시는 이 표가 그 역설을 아주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왼쪽을 보세요. 우리가 더 필요로 하는 것들, 정서적인 지지, 함께 쌓아온 역사, 소속감, 이런 건 나이 들수록 더 간절해지죠. 근데 오른쪽을 보면 이걸 가능하게 했던 것들, 그러니까 자유시간, 가까이 살았던 물리적인 거리, 야, 나올래 하면 바로 만날 수 있었던 그런 에너지는 점점 줄어들잖아요. 원하는 것과 가진 것의 격차가 이렇게 벌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그냥, 아휴, 요즘 친구 만나기 힘드네 하는 막연한 느낌이 아니에요. 실제로 이걸 보여주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2020년에 미국에서 한 조사를 보니까 18세에서 49세 사이 성인 중에 거의 절반에 가까운 무려 44%가 앞으로 친구 사귀는 게 더 힘들어질 거라고 대답했대요. 다들 비슷하게 느끼고 있다는 거죠. 좋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좀 더 깊이 파고 들어보죠. 아까 말씀드렸던 그 두 친구 이야기 기억나시죠? 그 두 사람의 관계가 어떻게 멀어졌는지를 따라가면서 우리들의 우정이 왜 금이 가는지 그 흔한 원인들을 한번 진단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그 두 사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뭐 크게 한번 싸우기라도 한 걸까요? 보통 친구 사이가 끝나는 건 뭔가 드라마틱한 사건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런데요, 진실은 훨씬 더 복잡하고 또 훨씬 더 조용하게 다가올 때가 많습니다. 우정을 서서히 갉아먹는 대표적인 원인 세 가지가 있어요. 바로 서로 달라진 인생길, 그리고 겉으로 말하지 못하는 미묘한 감정들, 마지막으로 무관심이 쌓인 결과입니다. 자, 첫 번째 요인부터 하나씩 자세히 살펴볼게요. 첫 번째 원인은 바로 엇갈리는 길입니다. 이런 거죠. 각자의 인생에서 큰 변화들을 겪게 되잖아요. 누구는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또 누구는 직장을 옮기고요.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고 예전처럼 쉽게 시간을 맞추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아까 그 두 친구가 딱 이 케이스였어요. 한 명은 결혼해서 가정을 꾸렸고 다른 한 명은 일에 매달리면서 커리어를 쌓았죠. 그러다 보니 대화 주제도 달라지고 서로의 삶에 공감하기가 점점 힘들어지는 거예요. 분명 같은 세상에 사는데 마치 서로 다른 언어를 쓰는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우정을 지키는데 정말 중요한 개념이 나옵니다. 바로 관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시들어가는 꽃처럼요. 아무리 예쁘게 피었던 우정도 그냥 내버려 두면 물도 안 주고 햇볕도 안 쬐어주면 서서히 생명력을 잃어버리는 거죠.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이른바 우정의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요. 들어보면 사실 굉장히 단순하고 당연한 것들입니다.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그 자리에 함께 있어주는 것, 힘들어 보일 때 먼저 손 내밀어 주는 것, 서로의 비밀을 지켜주는 것, 그리고 가끔은 안부를 묻는 것.
이 작지만 꾸준한 행동들이 우정이라는 집을 바치는 기둥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예요. 우정은요, 어떤 큰 사건으로 쾅 하고 깨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답장 안 한 문자 메시지, 깜빡 잊어버린 생일, 이런 아주 사소한 실망들이 하나둘씩 쌓여서 조용히 소리 없이 끝나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우정이 왜 멀어지는지에 대한 얘기는 충분히 한 것 같고요. 이제부터는 그럼 어떻게 하면 우정을 지켜낼 수 있을까 하는 좀 더 희망적인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결국 우리가 마음속에 꼭 담아둬야 할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바로 이겁니다. 우정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유지되는 그런 수동적인 상태가 아니라는 거. 끊임없이 노력하고 행동으로 보여줘야 하는 능동적인 실천이라는 사실이죠. 네. 그래서 오늘 이야기의 결론은 아주 명확합니다. 정말 좋은 우정, 오래가는 우정은요, 의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원래 친하니까 괜찮아 라는 생각, 그거 약간 위험할 수 있어요. 그런 자동주행 모드가 아니라 서로가 의식적으로 노력하고 보살펴 줄 때 그 관계가 살아남는다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주변에 있는 수많은 관계들 중에 내가 이런 노력을 드릴 만한 가치가 있는 진짜 우정은 과연 어떤 것일까?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소중한 관계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나의 시간과 마음을 어디에 쏟을지 생각해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